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탁구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탁구에서 이런 스핀, 그러니까 회전, 공기의 저항, 궤적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라켓을 갖다 댔을 때 그 회전에 의해서 공이 입사각, 반사각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했다면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다른 스포츠지만 야구. 아마 야구 이론가들 있겠죠. 여러분들,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이론이 발전된 종목이 뭘까요? 이런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야구, 프로야구, 야구 이론 상당히 발전했어요. 다른 스포츠보다 상대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골프 발전했어요. 상대적으로. 탁구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자본이 많이 투입됐어요. 일찍부터 미국에서 흥행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죠. 그러다 보니 이론이 발전했다 이거예요. 100년 전에 야구에 투수가 던지는 공에 직구밖에 없었다는 거. 불과 100여 년 전에. 그 뒤로 급속히 발전한 거죠, 이론이.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구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야구 이론가들도 이걸 이렇게 근본부터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알게 되겠죠. 자, 봅시다. 이런 재밌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회전을 생각해 봤고, 궤적을 생각해 봤고, 야구에서 말이죠. 자, 타자가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봅시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타자가 이렇게 위에서 본 그림, 위에서 보면은 타자가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이렇게 팔로 이렇게 해서 방망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상태죠. 그걸 우린 여기서 봤다고 쳐요. 왜냐면 이해하기 위해서. 자, 공이 여기서 날라오고 있어요. 타자는 이렇게 얘를 여기서 배트를 이렇게 휘두르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얘가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앞에서 본 그림이다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럼 타자가 이렇게 스윙을 해서 얘를 이제 공이 이렇게 날아올 거예요. 공이 이렇게 이쪽에서. 그럼 얘네 둘이 부딪히는데 얘가 휘둘러지니까 얘는 날아오고 부딪혀갖고 얘가 딱 맞고 얘가 슉 날아가죠. 그럼 홈런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서 멀리 가는 게 홈런이죠. 여기서 잘 봅시다. 우리가 이제 탁구의 이론을 알았으니까 여기 적용시켜 봅시다. 보세요. 투수가 던진 공 중에 커브라고 있죠. 자, 커브는 뭡니까? 커브는 공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공에 상회전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상회전이 걸린 공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 공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똑같이 이렇게. 얘가 상회전이 걸린 공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얘가 딱 부딪히면 얘가 물론 마찰력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야구공 표면 재질하고 야구 나무 배트의 표면하고 마찰력이, 자, 얼음과 얼음이라면 굉장히 마찰력이 작은 거죠. 얘네들은 마찰력이 그래도 상당합니다. 탁구만큼은 안 돼요. 탁구는 끈적끈적한 라바가 붙어 있으니까요. 얘네들은 그래도 마찰력이 상당한 편이에요. 그러면 얘가 상회전이 많이 걸려갖고 얘를 맞았을 때 원래는 이렇게 입사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가는 게 맞는데 얘가 이 정도로 튀어나가겠죠. 회전이 좀 작다면 이 정도 튀어나갈 거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튀어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상회전이 걸린 공을 이 정도 이렇게 정면으로 맞추면 이 각도로 발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쭉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상회전이 걸린 공은요, 홈런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야구 선수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상회전 말고 공이 약간 이렇게 원래는 떠올라야 되는데 공에 무게가 있으니까 야구공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탁구공은 많이 떠올라요. 왜? 공이 가벼우니까. 일단 이렇게 되지 않고 야구공 자체가 직선 운동한다는 것 자체는 하회전이 걸려 있다는 뜻이라고 봐도 돼요. 떠올라야 될 게 못 떠오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떤 강하게 던지는 회전을 많이 걸어서 던지게 되면 야구공도 약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서 하회전이 많이 걸려 있다는 뜻이죠. 하회전이 걸린 공이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럼 얘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린 탁구를 쳐봐서 당연히 알죠.
수평으로 딱 맞으면 이렇게 돼요. 이건 홈런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나가서는. 그쵸? 땅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쳐야 됩니까? 공의 밑부분을 쳐니까 이렇게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똑 수평으로 맞는 게 아니라 얘 공의 밑부분이 여기에 맞아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원래는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려는 성질이 없다면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치솟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려는 성질을 상쇄하고도 홈런이 될 만한 각도를 유지하게 하려면 상당히 공의 밑부분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으면 이 방향으로 발사가 되겠죠. 이게 가장 홈런이 되기 좋은 발사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나와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문제는 말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예. 공이 이렇게 맞았을 때 얘는 맞는 순간 이 공이 갖게 되는 회전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공에 이렇게 되면 밑부분을 맞기 때문에 얘는 공이 밑을 친 효과, 즉 하회전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날아갈 때 이렇게 떠오르려는 성향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공은 홈런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야구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오르진 않아도 홈런이 나게 최적화된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갈 거라는 얘기죠.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아까 반대로 커브로 날아오는 공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맞거나 아니면 약간 공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상회전이 걸려있는 식으로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발사 각도가 아무리 이렇게 됐어도 얘는 이렇게 가서 떨어진다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드라이브처럼 땅으로 금방 떨어진다 이겁니다. 홈런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런 게 이론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구 선수들도 아마 경험적으로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분들은 있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야, 이런 게 회전이 이렇게 먹고 공기저항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래서 홈런이 잘 안 되고 이래서 홈런이 잘 나오는구나.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골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프는 이래요. 공이 있고 여기 채가 드라이버가 있을 때 드라이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얘가 이렇게 맞을 때 얘 각도가 약간 이렇게 누워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맞는 순간 얘는 카트가 된다 이거. 약간의 카트가 돼요. 카트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하회전이 걸려야 얘 비거리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 뜻이죠. 이해하셨죠? 우린 탁구에서 그걸 다 이해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드라이브 칠 때 이 각도로 이렇게 맞는 게 드라이브죠. 마찬가지예요. 이 각도로 이렇게 맞으면 카트예요. 얘는 골프는 약간의 카트가 걸려 있는 상태로 날아가면 그래야 비거리가 최고로 많이 나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골프에서 이것도 뭐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골프 이런 발전했으니까요. 당구는 어떨까요? 자, 당구 보세요. 당구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구를,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공을 여기에서 끝에서 이렇게 치는데 이 공을 맞추는데 여기를 얇게 맞추고 싶다. 이쪽을 얇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근데 회전을 줘야 된다. 보통 당구는 회전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회전을 여기를, 예를 들어서 이쪽을 회전을 많이 주고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이쪽을 치는 거죠, 공을. 딱 치면 슉 가서 이렇게 했고 얇게 맞아야 되는데, 이때 말입니다. 이 공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경우에는 말이죠. 얘가 돌면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 이렇게 도니까 이게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두껍게 맞춰야죠. 근데 얘는 공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휘어지는 정도가 굉장히 조금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거 뻔한 거죠. 당구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공들은요, 회전을 많이 주고 치면 이게 갈 때 똑바로 갈 것 같지만 약간 휘어져요.
그러니까 남이를 따기가 어려워요. 그 감안을 해야 돼요. 그 두께를 더 줘야 되겠죠. 휘어집니다. 그래도 이거.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 꽤 많이 휘어져요. 많이 2mm가 휘어졌다. 2mm 차이가 났다. 상당하죠. 당구에서 2mm 차이면 맞고 안 맞고 엄청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이제, 이런 겁니다. 이론이라는 게. 자, 당구에서도 이런 거를 과연, 이게 공기의 저항 때문에 여기 갈 때, 경험적으로는 선수들은 알고 있겠죠. 경험적으로는 멀리 있는 걸 치면은, 두께를 약간 더 줘야 된다. 경험적으로 알죠? 자,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이렇게 완전히 이론을 통해서 아는 건 다른 겁니다. 이론을 알고, 이것도 사실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이해한 것과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한 것은 좀 차이가 생기고, 그러면 이론을 바탕으로 이해를 했다면 뭐가 좋을까요? 응용이 가능하죠.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